요번에는 1대1 대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형 6번이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요 조건이 성립을 했죠. 요런 조건이 이게 뭐냐면 이게 1대1 함수란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자, 이 함수, 이 1대1 함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대우, 그 명제에서 대우 배웠던 거 있죠. 이제 그 형식으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요. 요거는 1대1 함수 조건은 외우세요. 일단 외우시고 1대1 함수는 뭐 하나당 하나씩 대응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때문에 생각을 뭐라면 한번 해보시면 내용 설명 조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x에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자, y 정역에 1, 2, 3이 있는 거고요. 자, 공역 부분에 a, b, c, d가 있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3개 대, 여긴 4개죠. 그죠? 3대 4죠, 지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1대1 함수를 만들어도 1대1 함수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a, b, c인 상태가 나와요. 그죠?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냐면, 여기 정의역의 개수 있죠? 지금 제가 방금 봤던 여기 x쪽, 이쪽 개수 있죠? 요 개수가 지금 3개면 이쪽 개수도 3개여야 돼요. 4개면은 말이 안 돼요. 4개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도 3개고 이런 게 하나 없으면, 이런 게 하나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치역이 ABC인데 공역도 ABC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조금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1차 함수죠. 그죠? 1차 함수인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짜리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 맞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는 항상 이 말려 올라가는 부분 있죠. 일단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그려보시면 기울기 1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짜리 1차 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요게 이제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양수인 쪽은 그대로 냅두시고 여기를 냅두는 거죠. 여기를 냅두는 거예요. 그 음수인 쪽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전체 함수에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x축 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사라지는 이런 형태.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뭐 밑에도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봤더니, 자,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y1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대응하는 수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죠? x가 x1, x2.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x1 정의역 부분에 x1과 x2가 있었던 거예요. 공역 부분에 이제 y1이 있었던 거죠. 그 외에 대다수 것들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y1에 대응을 했죠. 이렇게. 이건 1대1 함수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 조건을 찾는 방법이 우리가 뭐였냐면은, x축의 평행한 직선, 즉 y가 일정하게 되는 이런 직선들 있죠. 이걸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여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니은이 일단 틀렸죠. 이것도 보시면은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두 개 생기죠. 그죠? 틀렸죠. 그죠? 1차 함수 얘는 맞을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죠? 요거 이제 이런 문제들 간혹 나오는데, 요건 쉽죠? 1대1 대응 그래프 찾아라. 뭐 이렇게 그었다. 교점 두 개네? 예, 틀렸어요. 그죠? 교점 한 개인데 여기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역, 공역, 실수 전체 집합이라 그랬는데 이 함수가 이쪽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왜냐면은 공역이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치역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아니죠. 그죠?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한 개죠? 이제 3번이 답이고요. 일단 여기는 뭐 바로 3개 나왔으니까 이건 빼고, 요것도 이제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밑에 문제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유형 7번 봅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특히나 요 401번 문항.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이미 지금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잘 보시면, 정의역 범위 표시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역 범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리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X랑 Y니까 그래프상에서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X축이라고 치고, 여기 Y축이라고 치고요. 자,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고, 자,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안 되는 예시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안에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함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보세요. 정의역이 뭐예요? X값 범위죠. 요게 정의역이죠. 그 정의역이 어떻게 체크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공역이에요. 근데 공역이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럼 이제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실제 함수가 존재하는 곳의 y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만 y값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공역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치역인데 공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결론으로 먼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치역과 공역이 같게 되려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차 함수를 그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다 우리 1차 함수 그릴 거거든요. 그죠? 1차 함수 ax 플러스 b라는 걸 그릴 건데,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꽉 차게 그리려면은 이 끝점과 끝점을 통과하게 이렇게 그리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여기랑 여기를 통과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려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정의역이 요만큼이 됐을 때 공역이 요만큼인데 치역도 이만큼이더라. 이게 전부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를 좀 보니까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랑 여기를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근데 a가 음수다. 기울기는 음수라고 했네요. 그죠? a 여기가 이제 기울기 자리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 그래프, 요거 1번 그래프, 요 그래프는 지금 틀렸죠? 요건 틀렸어요. 요게 이제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가 되겠죠. 자, 그럼 지나는 두 점이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 1,3과 하나는 여기 1, 마이너스 1이죠. 자, a, b의 값 한번 구해볼게요. 차근차근 구해보시면, 자, x는 이렇게 2만큼 증가하는 동안, 이렇게 2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4만큼 감소했죠. 그 x의 증가량이 플러스 2일 때 y는 4만큼 감소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기울기가 이제 a 값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a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됐는데, 뭐 여기 지나는 점이 여기 안에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나왔어야 돼요. 때문에 b는 1이죠. 그죠? b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답이 되겠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1대1 대응이 위한 조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시리즈로 총 4개를 배웁니다. 자,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자, 이 함수라고 하면은 총 4가지를 배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데,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만 하면 외우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대1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맨 처음에. 조건들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요거였어요. 요거였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추가해서 1대1 대응이라고 배우죠. 방금 했던 거고, 여기에서는 요 조건에다가 추가가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시리즈 두 개가 더 있는 게 이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상등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고요. 상수함수는 y는 어떤 특정한 수 이런 식으로 돼요.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를 의미하니까 뭐 넣으면 그냥 그 녀석이 나와요.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y는 x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이걸 우리가 기호로 i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뭘 넣든 일정한 값이 나와요. 1을 넣어도 1이 나오고 2를 넣어도 1이 나오고 3을 넣어도 1이 나오고 그럼 그냥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항등함수인 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y는 x라고 했지 제가 아까. 항등함수는 y는 x다. 근데 그게 안 나와도 돼요. 그게 안 나와도 되는 게 왜냐면 항등함수의 정확한 뜻은 넣은 게 나온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산출물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투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요것만 만족시켜주면 이걸 다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1이 나왔어요. 그죠? 일단 틀렸어요. 마이너스 1 넣었는데 1 나왔잖아요. 틀렸어요. 안 되는구나. 자, 얘 볼까요? 마이너스 1 넣었는데 1 나왔어요. 틀렸어요. 안 되는구나. 자, 얘는 마이너스 1 넣었는데 1 나왔어요. 또 틀렸죠. 또 안 되네. 세제곱.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0을 넣었어요? 0은 세제곱 0이죠. 1을 넣었어요? 1의 세제곱 1이네. 이거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 0 넣어서 0 나와, 1 넣어서 1 나와, 이러면 항등함수라고 보겠다고요. 4번입니다. 이게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y는 x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항등함수는 넣은 게 나온다예요. 알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쉽죠. 뭐 상수함수인데 뭐 4 넣어서 4 나왔대요. 상수함수라며 뭐 넣어도 맨날 똑같은 게 나와야 되죠. 이것도 4 나오고 이것도 4 나오고 다 4 나온 거예요. 4가 몇 개인지만 세면 돼요. 그죠? 지금은 짝수만 정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30까지 짝수면 15개가 있겠죠. 그럼 4가 15개 있어요. 60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건 9번입니다. 어렵죠. 함수의 개수.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얼마 전에 했던 게 그 순열과 조합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개념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보게 되면 제가 일단 경우의 수 개념으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위에 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일단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외우는 걸 좀 하지 않고 개념대로 좀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이제 와서 질문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계속 제가 가르쳐 드리면 질문하고 가르쳐 드리면 질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공부니까. 자, 409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9번 문항. 자, 집합 x가 나와 있어요. 그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 1, 2, 3, 4에서 x 1, 2, 3, 4로 갈 건데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정의역과 공역 세팅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그냥 함수의 개수면은 그냥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화살표를 한 개만 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를 했죠. 그럼 이제 1이 화살표를 쏴야 돼요. 어디다 쏠까를 정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그 1이 쏘는 방법이 네 가지. 자, 그에 따라 각각. 자, 2가 쏘는 방법도 요 네 가지 중 하나죠. 그죠? 3이 써도 똑같네? 4가 써도 똑같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p는 4의 4제곱.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1 대응의 개수. 잠깐, 요거 잠깐만, 두고요. 잠깐만요. 요거부터 먼저 볼래요?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 넣은 게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R은 1이죠. 그죠? 상수함수의 개수. 다 똑같은 거에 대응한다며. 다 똑같이 어디에 대응할까? 다 몰빵해서 1을 내지는 2, 내지는 3, 내지는 4. 됐죠? 네 가지죠. 그죠? 이건 네 가지. 이건 쉽죠. 1대1 대응의 개수도 이제 마찬가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순열이거든요. 1대1 대응도. 1이 가져가요, 누군가를. 그럼 이제 이게 네 가지일 거예요. 1대1 대응 개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고 쳐봐요. 이제 2가 가려고 하는데, 이제 1에 못 가요. 1대1 대응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남은 3개 중 하나에 갔겠죠. 그럼 이제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택지가 하나씩 주니까 이게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됐겠죠, 원래. Q라는 값은 4팩이죠. 그 위에 설명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대1 대응의 개수가 지금 봐봐요. n부터 쭉 해서 1까지 곱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4팩토리얼인 거예요. n 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요것도 이제 그 뒤에 순열과 조합하면 이렇게 배우죠. npr이라고 배우죠. 외워두시면 되게 편해요. 이런 얘기였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가 붙어 있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하나 통과해서 다음 함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 첫 번째 있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딱히 없습니다. 자, 여기 유형 10번에 대표문항 413번 같이 보기로 합시다. 이 문제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f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 이렇게 나와 있죠. 함수가 보니까 이제 요거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 하는 생각이 아니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서 혹시 모르는 미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g에다가 2를 먼저 계산하는 뜻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먼저 붙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들이 먼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g2라고 하는 값이 f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야 되는데 2를 대입하게 되면 4-2니까 2가 나오겠네요. 여기 2. 그럼 이제 f2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2는 1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라서 뭐 1이 됐겠네요. 그죠? 그 앞에 건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뒤에 거 계산해 볼까요? 뒤에 건 f0을 계산해서 이걸 이제 g에다가 넣어라 이런 뜻이죠. 0은 어디 들어갈까? 자, 0은 1보다 작죠. 여기 들어갈 거니까 3이에요. 3이에요. 이게 g에 들어가면 돼. 여기다 3 들어가면 되죠. 9-2니까 7 나오겠죠. 그죠? 이쪽에 7 나오네요. 두 개 더 하라 그랬죠. 1 더하기 7이니까 8,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틀릴 리는 없다고 봐요. 쭉 보시면 이와 비슷한 유형이고, 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여기 11번 한번 봅시다. fg랑 g of f가 똑같다. 이게 지금 합성함수를 했는데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너럴한 경우에는 f of g랑 g of f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스페셜한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문제에다 언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문제에 이런 언급 없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언급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립할 때라고 돼 있죠. 성립한대요, 얘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전략을 좀 짜볼 건데 전략을 짜면 이러합니다. 지금 함수가 f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g가 이렇게 나와 있죠. 딱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f는 다 까발려놨네. 별거 아니네. g는 너를 모르는구나. a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a 값만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4는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a-3이거든요. 이건 4a-3이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똑같다고? 그러면 아무 수나 대입해보는, 즉,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다 쓰면 좀 짜증나지는데, g를 f에다 넣어라. 즉, 요게 f 여기에다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f of 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함수를 쓰면 2 괄호 열고 ax-3 플러스 6 요거랑 그죠? g of f랑 같음을 보여달라. 그럼 g of f니까 반대로 f라는 함수가 g 쪽 여기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들어가주면 a 괄호 열고 2x 플러스 6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얘네들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들이 똑같다예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조금 귀찮으신 분들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이 야 이거 합성함수를 물론 기본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잘 못하겠으면 아무 수나 대입해서 풀어보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f of g에다가 뭐 1 넣고 됐죠? 똑같다면 g of f에다 1 넣은 거랑 똑같겠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수나 넣고 확인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기왕 우리는 정리한 김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1차항은 똑같죠? 상수항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오고 플러스 6이 나와서 여기서 상수항이 0이 나와요. 여기 상수항은 6a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죠? a 값이 얘가 이제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값이 2분의 1이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 a 값이 2분의 1이니까 뭐 2-3이라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을 텐데 뭐 정답 얻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 뭐 별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좀 그 일반적인 유형 내지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니까 12번 유형까지 할까요 오늘? 자 요거 한번 봅시다.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걸 f of f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직접 하란 얘기예요. 자,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f of fx가 있어요. 저기 fx를 f 자리에 다시 넣어야 돼요. 저기 fx를 여러분이 써봐요. 일단 fx를 쓰는데 이게 ax 플러스 b예요. 그죠? 이런 ax 플러스 b를 쓰는데 여기다 fx를 다시 집어넣으래요. 저기 ax 플러스 b를 다시 집어넣으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은 a 괄호 열고 ax 플러스 b 그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봤더니 자 a제곱의 x 플러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여기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가 됐대요? 이게 얘랑 똑같대요. 4x 플러스 3이랑. 그럼 요소끼리 비교해보면 되는데 이게 4겠네요. 그죠? 이게 3이겠네요. 이렇게 풀으란 얘기예요. 결국엔. 그거 통해서 이제 a 값이랑 뭐 이것저것 구해봐라. 근데 a 값은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그죠? 그럼 이게 2b 플러스 b라서 이게 3b인데 b는 1이네요.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얘가 이제 이거 1이고 1이니까 3 대입하시면 뭐 7 이렇게 쉽게 나왔겠죠.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 오늘도 요 정도 공부를 또 하세요. 그냥 꾸준히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